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미국이 나서달라. 자, 윤 전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지난 25일이었죠. 변호사 자격으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열악한 환경에서 반인권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이 작은 독방, 불과 2평도 안 되는, 2평도 안 되는 협소한 곳에 있었고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 할 수가 없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처참한 주거 환경이라서 생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좁은 공간 1.8평 거기에 하루하루를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심평 변호사가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짓이다. 반인권적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잖아요. 게다가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지금은 일반 재소자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여건에 있는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재구속 이후에 여러 차례 접견을 했었죠. 특히 그 지금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켜 있는 접견실을 여러 차례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네. 당장 이 심편 변호사도 바로 이런 접견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자기가 접견을 하고 싶을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접견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지옥이라면 접견조차 제대로 못하는 다른 재소자들은 생지옥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미국한테 나서달라는 건가요? 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서서 그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부소장이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자, 그 자리에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부당 대우를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심평 변호사가 바로 이 기사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 일반 지지자도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변호사가 그것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에 미국이 나서달라, 미국이 국내 내정에 간섭해달라 요구하는 거는 그 자체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법 계엄을 한 전직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미국더러 내정 간섭해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게다가 트럼프 측근이 저렇게 말한 게 사실입니까? 일단 그래서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에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있었다고 확인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미국 정부나 정치권의 공식 발언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언급이었고 미국 조야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이었고 또 심각한 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평 변호사 같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이 과대 해석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을 트럼프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줘야 관세를 15%로 인하해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군요. 근거 없는 주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도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제2차 아스팔트 내전. 자, 최근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입당하면서 정치권 뉴스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었죠. 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런 상황이 좀 탐탁치 않은 못마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원조 아스팔트 우파로 불릴 수 있죠. 광화문 세력의 핵심인 전광훈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광훈 씨 측에서 다음 달에 있을 광복절 집회를 전한길 씨 측이 따로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간첩이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갈라져서 분위기 깨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 보낸 간첩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그 X들 북한 가보세요. 장군님 만세할 놈들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간첩이라고까지 했는데 사실 같은 윤어게인 세력 안에서도 내부 갈등이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도 저희가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및 탄핵 정국 당시에 이른바 쌍권이죠. 권영세, 권성동 이 국민의힘 지도부보다 더 위에 있는 쌍전이 있다.
전한길, 전광훈이 있다라고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 신진 세력인 전한길 씨, 이른바 여의도파가 급부상하니까 기존의 아스팔트파였던 전광훈 중심의 광화문파가 내부 갈등이 생기고 있다라는 네.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그런데 국민의힘이 대선에 참패하고도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한길 씨까지 입당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가자 다시 이제 이에 대해서 전광훈 씨 측에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영역 다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지금 저는 전한길에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우리를 분열시키는 우리 내부의 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